잘키자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작이 무화기 녀석으로 시작을 하네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래서 집을 따뜻한 집을 하나 사줬더니까 순식간에 다 물어 뜯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배운 게 없어서 무학이에요. 그 무학도사, 그지? 무학도사님 인사 좀 해. 이 집에 있는 시바견이나 그 유기견 한 마리는 좀 배워서 집을 사줘도 뜯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걔네들 뭐 찍 해봐야 털 뽑아 놓는 것밖에 안 하는데, 지털 뽑아 놓는 거. 이 녀석은 집이라고 주면은 다 물어 뜯어요. 아직 집을 못 가지고 봐가지고 먼저 있던 집에서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옥상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 집을 그냥 다 물어 뜯었네. 이 비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집을 하나 사줬더니까 다 물어 뜯어놨어요. 지금 나한테 약간 혼나고는 지금 기가 죽어서 이러고 있네요. 모하기 만세, 만세. 자, 내려가.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재수생, 특히 독학 재수생들을 이렇게 쭉 상담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면 할수록 많이 답답해요. 답답한 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거나 그래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애들에 비하면 지금 아이들은 도대체 수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해오고 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많이 커리도 짜고 그렇게 해왔으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독학 재수를 시작했다고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2002년도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독학 재수를 시켜왔는데요. 말이 독학 재수지 신탁 통치가 엄격하게 이루어진 재수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었으니까. 제 아이의 성향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얘는 나밖에 살려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대박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렇지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아이를 공부를 시켜본다면은 절대로 시행착오 없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에 100%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실패들 하시고 실망을 하시고 재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애들은 한편 사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안타깝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잘 해서 성공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이 녀석이 집을 또 뜯고 있네요. 하지만 이 녀석아, 죄송합니다. 이 밑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하는데 무엇을 몰라요. 그 제가 꼭 한 가지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공부를 해 왔는데요.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공부가 제대로 된 순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할 생각도 없었겠죠. 누군가의 정보에 의해서 기출문제를 뒤따 풀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기출문제는 단 한 문제도 안 나거든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100% 숙지하고 있는 것이 수능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거기서 한 문제도 스쳐가지 않는 걸로 그것을 전 과목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그 수능 문제를 무난히 잘 풀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공부를 진행을 못 시켜오고
이미 나와 있는 기출문제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온 부분의 극히 일부분의 학습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출문제를 푼다. 그래서 잘 풀리면 내가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됐구나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하고 왔다. 안 그런가요? 그래도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다. 뭐 기출 분석, 뭐 전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웃기는 얘기거든요.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보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를 해놓고 그리고 수능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정도만 알고 임했어도 좋은 점수가 나왔을 텐데 다들 그 과정은 무시하고 문제풀이에만 급급하다가 보면은 결국 4, 5등급이 나와요. 자, 요즘 3등급이나 5등급이나 실력 차이 거의 없어요.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날 어떤 상황에 따라서 3등급이 5등급도 되고요. 5등급이 3등급도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을 믿어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2등급이 나왔다. 이러면 그 문제 풀이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이 문제 중에서 정확하게 이것이 답이다 하고 마킹을 한 점수가 과연 몇 점이고 그래도 이거 같아 하고 찍어서 맞춘 게 몇 점인가를 분리해 보면요. 합쳐서 80점이라면은 내가 마킹을 하는데 이거 같다 하고 찍어서 맞은 점수를 빼면은 2등급이 4등급이 됩니다. 그 4등급이 정확한 내 영어 등급이거든요. 그런 경험 하나의 아이들 많을 거예요. 평소에 1, 2등급 나오던 게 수능에서 3, 4등급이 이게 뭐야? 공부를 잘못한 경우죠. 그렇게 잘못해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탐구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공부만 해 왔다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막 어떻게 됐든 늦었다고 깨우고 뭐 이래서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게 가서 학교 가면 또 즐겁잖아요. 한 절반은 주무시고 옆에서요. 그리고 또 재밌게 보내고 이렇게 하루 해서 3년을 보냈잖아요. 그게 아직 몸에 뱄거든요.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재수를 한다고 뭐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없지요.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안 달라지거든요. 오히려 재수를 한다고 혼자 독학 재수를 한다고 무슨 계획을 짜놓고 하지만은요. 엄청난 지루한 시간이 엄습해 옵니다. 남들은 다 학교 가고 하는 시간에 아이는 시간이 널널하다고 느끼죠. 천만에요. 재수를 하면 고등학교 때 아주 열공했던 애들의 몇 배의 더 내공을 가지고 열공을 했을 때만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시간이 널널해요. 일어나서 생활 자세부터 달라집니다. 그냥 뭐 학교 가서 점심 먹고 열심히 하지 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점심 먹고 나면 또 몇 문제 풀다 보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맞추죠. 그러면 또 저녁 때가 기다려져요. 밥 먹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은 하루 종일 해왔던 게 그렇게 되나요? 저녁 때 또 자유스러운 시간, 자유스러운 몸이 무슨 짓을 못합니까? 잠시 까먹고 자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재수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망한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줘서 이끌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는 게 독학 재수다. 제가 이거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커리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루하루 그나마 웬만하게 지나가다 보면 수능 날은 금방 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학교 간 시간에 혼자 앉아서 해야 돼요. 여태까지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벌써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이미 성공을 해서 대학에 갔잖아요. 어쨌거나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잘 될까요? 제가 열심히 하는 아이,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은 아이 가슴에 제가 재 뿌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그래서 그래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열공을 하는 애들도 잘못 판단된 정보, 내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내 아이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것은 내 정보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다 그렇게 느껴요. 아, 저것이 진짜 최고구나. 나에겐 딱 맞구나 하는 거는요. 다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거든요. 근데 그거 해석하는 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나한테 유리하게만. 불리한 건 생각을 안 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또 새로운 버전에서 망하는 방법을 경험을 해본다고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 경우는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제대로 된 커리를 가지고 엄마의 나중에 아빠든가 누군가의 옆에서 지켜주는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시작하는 앞에다가 제 메일 주소를 이제 최초로 한번 적어서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 메일 주소에는요 아무나 막 보내지 마세요. 제가 자주 못 보거든요. 물론 다 보는데요. 꼭 이런 분들만 보내세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 재수에서 꼭 성공을 하는데 내가 꼭 도와주겠다 하는 부모가 있을 때만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역하고 여태까지 받았던 등급 정도 하고 전화번호 정도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요. 꼭 진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커리를 짜서 그대로 이행을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분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해봐도 제가 전화는 드리겠지만 그닥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게 1년 동안 해야 되는 그 커리를 정확히 말해서 앞으로 10달 반 동안 해야 될 커리를 전화로 일일이 상담드리기가 곤란하거든요. 최소한도 5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도. 그래서 꼭 독학 재수를 시켜서 대박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만 또 거기에 조건은 부모님이 나머지 기간 동안 진짜 1대1로 붙어서 제대로 아이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상황에 계신 분만 메일로 전화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상담은 또 필요 없지만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대로만 잘 해주셔도요 큰 득이 되겠지만은 세월은 이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1년 동안 봐줄 수 있는 사생활의 심해를 크게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재생들 이미 인원은 확보가 돼 있지만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영상까지 찍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앞으로 수능 보기 전날까지 거의 사생활을 예년같이 똑같이 희생을 해서라도 아이들 상담을 받아주고 공부 진행 과정을 봐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만 많은 인원이 아니더라도 범위 내에서 조기 마감을 하더라도 더
받아서 꼭 행복의 나라로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 제수 생활은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독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내 아이하고 시작을 했지만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시행을 해도 그 시행착오가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요. 서울대 합격시켜 놓고도 그 시행착오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 재수를 시켜서 원하는 꿈을 100% 이상 달성은 했지만요. 자, 서울대 집어넣고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다. 그것이 안타까웠다. 그 정도인데 그 정도 못 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을까요? 그 여러분들 아이들은 다 비슷해요. 제일 무서운 게 시행착오거든요. 시행착오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공부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찾고 그것을 아전인수기로 격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행착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수능의 진실을 알고 수능의 속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식은 지금 입시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선생은 저렇게 얘기하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정보로 했다가 크게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본다면 저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꼭 제가 그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분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재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앞으로 11달 금방 지나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수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학생들은 되게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으리라고 착각을 하시겠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아무리 열공을 해도 9월 달쯤 되면은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걸 못 느끼는 애들도 많겠지만은 빨리 갔으면 하고 지겨워하는 분도 많겠지만은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했을 때 무언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아깝거든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또 10월 달쯤 되면 한 보름만 더 있었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절실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해소하면서 수능 전날까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요,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커리를 짜가지고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아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커리를 이렇게 짭니다. 전 과목에 하나씩만 틀리는 거. 국영수 탐에서 하나씩만 틀릴 수 있는 확률을 남겨놓고 커리를 짭니다. 그것을 빨리 마친 학생들은 거기서 더 고득점으로 가겠죠. 일단은 그것을 기본으로 한 커리를 짜주기 때문에요. 다들 저는 성공을 하리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거는 어머니 표로 했을 때, 부모님 표로 했을 때,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했을 때, 또 공부를 시키다 보면은 또 부모님 나름대로 또 제가 제시한 코스 말고도 또 욕심이 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에 의해서 문제지를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난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특히 대치동 같은 데 가면 특히 한 9월달 추석 지나가면은요, 아파트 문 앞에 떡시떡시 붙습니다. 선전 문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문제, 물론 겪어본 사람만 알겠지만요, 잘못하면 시행착오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최고의 적기니까 아이의 실력을 아이가 공부하는 과정을 수능 범위에 딱 맞춰서 수능 범위가 다른 거 있나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밑에서부터 사천치 뜯어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길러야 되거든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현재 5등급, 평균 5등급도 2등급이나 다름없습니다. 5등급이라고 커리가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5등급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커리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맞춤식 공부가 필요합니다. 뭐 무선전 문계 뭐 맞춤 공부 하지만요. 그거 쉬운 일도 아니고요. 자, 우리가 수능이란 큰 범주를 놓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에게는 어려워요. 열공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모님만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 그러면 대박이 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부모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뛰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은 그런 그 조건이 제가 제시한 그 조건대로 여건이 되신다면은 메일로 지역 계시는 지역하고 전화번호하고 등급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